네, 8시 55분 47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4분여 정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은 간밤에 미증시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컸고 거기에다가 우리 시간으로는 9시 이제 5분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개장하자마자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지금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 있는 상태고요. 현지 시간으로는 18일 오후 그러니까 저녁 8시입니다. 연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내용을 내놓을지 여러 가지 변수들을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양시장입니다. 1% 초반의 하락으로 고르게 출발할 예정입니다. 미국 증시 하락분 정도의 이 낙폭으로 보여지는데요. 코스피 지수가 전거래일 대비로는 1.32% 하락하면서 2430.12포인트 선에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는 그래도 조금은 버티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장 3거래일 만에 하락으로 전환되는데요. 과연 그동안의 상승분을 잘 지켜낼 수 있을지 여부 보셔야 되겠습니다. 2430선이면은 다시 겨우겨우 회복했던 5일 이동평균선을 재차 내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요즘 유가증권 시장 대비로 많이 안 좋았었죠. 그런데 오늘장 밀릴 때는 또 같이 밀리네요. 예상지수가 1.56% 꽤 크게 밀리면서 다시금 700선 라인대로 밀려 내려갈 예정입니다. 현재 796.15포인트 선 기록하면서 어제도 1% 넘게 하락했는데요. 이거를 연속해서 밀리면서 다시금 800선 고지를 내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직전 저점은 지난 10월 10일에 형성됐던 792포인트, 장중 기준으로는 792포인트고 종가 기준으로는 795포인트입니다. 지지력 여부 체크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종목별로의 움직임입니다. 오늘 양시장이 1%대 고른 하락으로 출발 앞두고 있는 만큼 하락 종목이 훨씬 더 많습니다. 2천여 개에 육박하는 종목이 파란불 들어와 있고요. 상승세로 버티는 종목은 400여 개에 불과할 예정입니다. 전체적으로 좀 눌려있는 분위기 뚜렷하게 나타나고요. 몇 가지 키워드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제유가, 그리고 또 이쪽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 신규 상장주, 모빌리티, UAM 이 정도 묶어볼 수 있겠네요. 먼저 간밤에 국제유가 재차 오름세를 나타냈고 이란이 이런 형식으로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갈등에 참여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들게 만드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슬람 국가들을 결집하면서 석유 수출하지 말자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고 나섰습니다. 여기에 국제유가 반응이 나타나게 된 거고요. 중앙에너비스가 어제 상한가였죠. 오늘장 추가 상승 앞두고 있습니다. 10% 정도 오름세 나타낼 것으로 보이고요. 흥구석유 쪽 보겠습니다. 흥구석유 오늘장에서 투자 경고 종목이거든요. 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7% 올랐고 오늘 추가 상승 앞두고 있습니다. 한국석유 쪽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계 많이 올랐는데 현재 단기 과열로 좀 보이고요. 4% 정도의 오름세로 출발 대기하면서 이렇게 또 유가 관련된 종목군들은 바로 반응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천연가스는 간밤에 좀 밀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연가스 관련된 종목군들도 같이 동반 상승 예상되고 있는데요. GSA 쪽으로는 살짝 또 밀리네요. 경동도시가스라든지 몇몇 천연가스 관련된 종목군들 이 소폭의 상승권 움직임 출발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UAM 쪽으로는 오늘부터 이 모빌리티 혁신법이 시행이 되고요. 또 이와 관련해서 규제 샌드박스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이 오늘부터 신청할 수 있게 되고 또 박람회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지 제이션 시스템 오늘장 15% 정도 오르면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베셀도 2% 정도의 상승권 움직임 앞두고 있고요. 그리고 그 밖에도 네온테크도 한 4% 정도 오르면서 이런 이 UAM 관련된 종목군들이 강세 출발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으로 인해서 대체 항로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어제 해양수산부의 그런 발언이 있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영향받는 흥하해운이 어제 상한가였고 오늘장 8%가량의 추가 상승.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정을 알려드립니다. 10월 19일 오늘 목요일입니다. 국내 증시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이제 막 시작했을 뿐인데 뭔가 마음이 분주합니다. 오늘은 챙겨봐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시간 순서대로 보자면은 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 지금 연설 곧 시작하는데요. 여기서 어떤 내용을 내놓을지 좀 체크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한 10시 즈음 되면은 우리나라에서 금통위 금리 결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 끝날 때 즈음에 아니면은 한 10시 안팎으로 해서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11시 구간대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금리 어떻게 할 것인가, 미국과 워낙에 좀 격차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관심이 좀 많이 쏠려 있습니다. 금통위에서의 결과도 체크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신규 상장주 하나 있습니다. 전기차고 ESS 쪽 부품 만드는 신성 ST 신규 상장 일정도 있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들 오늘 좀 바쁜 하루 예고되는데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침착하고 신중하게 대응 전략 세워야 되겠죠. 우리 증시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김인하 캐스터 알려주세요. 네, 오늘은 마음을 단단히 준비하고 시장을 대응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간밤 글로벌 증시는 일제히 하락했고요. 또 미 증시도 주요 증시가 일제히 1% 안팎의 하락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10년 만기 미국 국채금리가 4.9%를 돌파하면서 2007년 이후에 처음으로 5% 돌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러한 부분들이 증시에는 부담감으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중동 리스크도 무시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국내 증시는 어떠한 흐름을 이어받고 있을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오늘 하락 출발합니다. 약세로 출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거래일 대비 1.4% 하락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35.47포인트가량 밀려나면서 2427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낙폭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출발할 때도 1.84% 하락하며 출발을 했고요. 전거래일 대비 14포인트가량 밀려나면서 800포인트 선 이탈하며 출발합니다. 현재는 794포인트 선까지 밀려 내려갔습니다. 수급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거래소에서는 개인 투자자들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이 함께 매수하고 있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집중되고 있는데요. 개인이 392억 원, 기관이 12억 원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이 400억 원가량 매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모두 다 빠져나가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81억 원, 기관 투자자들이 280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면서 오늘 코스닥 시장에선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크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현재 371억 원 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업종별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전반적으로 얼어붙었기 때문에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이 훨씬 더 많이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로서는 기계 섹터에서 가장 큰 폭의 낙폭이 키워지고 있습니다. 기계 섹터 2.56% 하락세 나타내고 있고요. 철강 금속 섹터에서도 2.39% 하락하면서 이 경기 민감주에서의 하락세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 철강주들 오늘 일제히 급락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셔야겠고요. 대장주격인 포스코홀딩스가 2.5%가량 하락하고 있습니다. 화학 섹터도 1.91% 약세 흐름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운수창고 섹터 1.56% 하락세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유가의 영향을 많이 받는 항공주들이 일제히 파란불을 켜내고 있다는 점도 특징으로 잡아볼 수가 있겠고요. 서비스업에서도 1.61%의 약세 흐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증권 섹터까지도 오늘은 밀려나면서 전 업종이 하락세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현재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일제히 파란불을 켜내고 있고 그나마 기아가 0.6% 오르면서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 같은 경우에 현재는 주가가 엇갈리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지만 일본 도요타에서 공장이 중단이 됐다라는 소식에 반사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어쨌든 이번 3분기에는 실적이 좋게 나올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안고 있는 종목입니다. 따라서 기아는 0.6% 올라주고 있지만 현대차는 오늘 조정받으면서 0.68% 하락세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반도체 종목군들도 오늘은 1%대 약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어제까지는 7만전자 타이틀을 잘 유지해주고 있었는데 오늘은 곧바로 1.28% 하락하면서 7만원 선 내어주고 6만 9천원 선까지 다시 한번 밀려났습니다. SK하이닉스 1.38% 하락한 12만 8,2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2차 전지 셀업체들도 오늘은 투자 심리가 좋지가 않습니다. 테슬라에서 어닝 쇼크를 기록했죠. 이러한 영향이 국내 증시에까지 도달하면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1.72%, 그리고 LG화학이 2.67%, 삼성 SDI가 2.44%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의 경우에도 1.66% 약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앞서서 제가 그 업종 설명을 해드릴 때 포스코홀딩스가 오늘 많이 빠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낙폭은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2.6% 하락한 48,7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포스코 퓨처엠도 2.99% 하락 중에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에서도 오늘 셀트리온이 0.35% 하락 중에 있고요. 마지막으로 완성차 부품 기업인 현대모비스도 오늘은 1%대 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상황이 좋지 않은데요. 현재 에코프로 그룹주들 일제히 급락 중입니다. 에코프로 BM이 3.41%, 에코프로가 3.04% 하락 중에 있는데 에코프로 80만 원 선 이탈했고요. 79만 7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이번에 안 그래도 부진한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테슬라까지 이렇게 실적이 좋지 않게 나오면서 주가는 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LNF도 2.22%, 포스코 DX도 1.62%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보합권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고요. 셀트리온 제약은 0.96% 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테오젠도 1.55% 밀려나고 있고요. HLB도 1.86% 하락하면서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좋지 않다는 점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또 반도체 종목들도 오늘 코스닥에서 일제히 급락 중입니다. HPSP가 3.28%, 리노공업이 1.97% 약세를 드러내고 있는데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을 향한 우려감이 짙어지고 있는 분위기고요. 로봇주 중에 대장주격인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4.7%가량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개장 출발 상황이었습니다. 네, 미증시 밀리는 것보다 더 밀립니다. 코스닥이 지금 2% 넘게 하락하면서 790선 라인대까지 밀려 내려왔습니다. 좀 전에 직전 저점에 대해서 개장 전 동시효과 구간 때 말씀을 드렸는데 힘없이 개장하자마자 직전 저점 이탈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오르는 종목이 없는 건 아니고요. 확실한 재료를 가지고 오르는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오르는 종목이 190개밖에 안 됩니다. 10분의 1, 10% 정도만 이렇게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특징적으로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 종목군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서서는 원유라든지 그리고 또 방산주들만 영향을 받았는데 이제는 파생해서 해운 섹터 그리고 브롬이라는 물질 관련해서 또 관심을 받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전체적으로 뭐 금값이라든지 이쪽에 연동해서 움직이는 종목군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상품 시장 쪽이 좋습니다. 원유, 금, 곡물 쪽 관련주들 강세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또 내부적으로는 오늘 이 모빌리티 혁신법 진행이 되면서 모빌리티 혁신법에는 자율주행도 포함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UAM 쪽이 가장 각광받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 UAM 관련된 종목군들 강세 흐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증시에서 힌트를 찾아보자면은 실적입니다. 넷플릭스가 시간의 거래에서 호실적에 급등을 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오늘 그래서 이 제작사들 쪽 콘텐츠 관련된 종목군들은 시장대비 나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LS그룹은 개별 뉴스 반영되면서 최근에 베트남 쪽 호재 안고서 꾸준히 LS그룹주들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안 좋은 쪽 전반적으로 좀 밀리기는 하는데요. 신풍제약을 중심으로 해서 제약바이오 투자 심리 안 좋습니다. 코로나 치료제 3상 결과가 안 좋게 나오면서 신풍제약 급락 나타나며 어제 오스코텍이나 뭐 유한양행 쪽 이쪽도 분위기 별로 좋지가 못했는데 제약바이오 악재가 좀 더 두드러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비만약 쪽으로도 안 좋고요. 어제 강세 움직임을 나타냈던 이 미중 간의 갈등 속에 영향을 받는 이 반도체, 중국향 반도체주 그리고 페라이트 쪽, 뭐 이쪽, 히토류 이쪽도 하루 만에 시세가 꺾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징주 체크하겠습니다. 어떤 쪽부터 볼까요? 김민아 캐스터? 네, 오늘은 해운주들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피에서 흥하해운이 추가적으로 5%대 강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도 4.27%의 상승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표적인 해운주들이 오르는 것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지속이 되고 있는 건데요.
그 중심에는 해양수산부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갈등이 격화될 경우를 대비를 해서 이 대체 항만 확보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어제도 이러한 소식에 흥하해운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오늘도 5% 넘는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건데요. 이번 해수부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적선사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사태가 단기적으로 국적선사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면서도 앞으로 국제정세 변화에 따라 전략물자 수송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해운주들 쪽으로의 매수세가 오늘도 집중이 되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해운주부터 출발하겠습니다. 그런데 뉴스는 워낙에 명확한데요. 관련된 종목군들 가운데서는 흥하해운이나 그리고 또 대한해운 이 두 종목만 오르고 페노션이나 HMM이나 KSS 해운 이쪽으로는 하락하면서 대조를 이룹니다. 해운주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전문가님? 저도 모르겠어요. 어제 흥하해운이 이제 상한가 갔는데 이게 다른 해운주랑은 조금 별개로 좀 움직이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도 모르겠고 재료도 없는 것 같고 일단 수급으로만 올라간 것 같은데 그냥 수급으로만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그렇다고 본다면은 저는 일단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더 홀딩하고 네. 이게 좀 있으면 어떻게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럼 그 기사 재료를 여부를 판단해서 이거 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네. 체크해보고 결정하는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호르무즈 해협 쪽에 막고 대체 항로를 만들고 그러면 국내 해운주들이 수혜주가 많나요? 대체 항로를 만들면은 길이 길어져서 운임을 더 받고 운임이 높아지고 이렇게 흘러가거든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운임이 올라갈 수는 있는데 그런 메타고 본다면 다른 쪽도 다 올라야 되는데. 다 올라야 되는데 흥하해운만 대원해운만 유독 강하다. 네. 그런 거는 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어요. 네. 이성적으로 조금 더 지금 연결고리가 확실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니까 확인하고 가보고 그 가운데서 유난히 급등하는 흥하해운은 일단은 수급적인 논리가 조금 더 강하기 때문에 홀딩 의견 이렇게 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얘기 나왔으니까 이쪽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유가가 재차 꿈틀대는 모습이었고요. 여기에 변수 한 가지 더 발생했죠. 이란이 이슬람 국가들 이제 석유 팔지 말자 이렇게 금수 조치를 주장하고 나서면서 물론 오펙 쪽에서는 즉각적으로 이 부분을 실행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종목군들 반응은 나타나고 있고요. 그 가운데서 대성산업이 현재 17%가량의 강세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앙에너비스 한 5% 정도 오름세 보여주면서 신고가 썼고요. 흥구석유 쪽 보자면은 흥구석유는 1% 미만의 상승 움직임이어서 그동안은 워낙에 단기 급등해가지고 또 피로감도 엿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제유가 지금 수순이라면은 $90 갈 거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던데요. 그렇다면 국내 관련된 종목군들도 연동이 될까요? 이미 WTI 기준으로 $90 근처 와 있잖아요. 어제 장중에 $88.5까지 갔으니까. 네. 거의 근처에 와 있고 차트 보시면 좀 더 올라갈 거는 같아요. 제가 일단 정고점은 테스트 할 것으로 보고 있고 네. 근데 이제 주가는 좀 선반영한 것 같아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흥구석유는 이제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서 그 이후에 이제 시세가 조금 주춤하고 있고요. 근데 중앙에너비스 같은 경우는 투자 경고 종목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매수가 좀 이쪽으로 들어갔다라고 보고 있고 좀 전에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직 추세는 훼손된 건 아닌데 이제는 급등할 때 따라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눌렸을 때 차라리 사는 게 더 낫지 않나. 좀 급등에 대한 피로감도 좀 아까도 얘기했듯이 좀 있는 거는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중앙에너비스 같은 경우에는 투자 경고 종목이 지정되지 않으면 네. 오히려 이쪽으로의 매수가 차라리 더 낫지 않나 그렇게는 보고 있어요. 네, 다음으로는 브롬 쪽 보겠습니다. 어떤 한 연구소에서 이번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으로 인해서 브롬이라는 이 화학 소재 이스라엘 쪽에서 싹쓸이 하듯이 사가니까 쇼티지가 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고요. 대표적으로는 한창 산업이 관련된 종목이죠. 현재 10%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JI테크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3% 정도의 상승권 움직임 띄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16일에 상한가 기록했고요. 이틀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이전 수준 되돌리나 싶었는데 다시금 상한가 부근까지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코롱 플라스틱도 테마주로 묶입니다. 3%가량 오늘 대체로 브롬 관련주들도 동반 상승하는데 이쪽은 좀 의미 있는 상승으로 보세요. 아무래도 저는 지금 국제정세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불안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투자의 아이디어를 이쪽으로 이제 삼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네.
전쟁이 지금 그쪽에서만 지금 아직 확전 양상은 안 보이고 지금 국지전 양상만 좀 보이고 있잖아요. 전쟁이 얼마만큼 확전이 되느냐에 따라서 조금 이 주가의 등락을 거듭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냥 테마입니다. 현재까지는 테마고 일단 투자의 아이디어를 그쪽으로 좀 활용을 하는 건 맞는데 이쪽에 테마성으로 단타 매매는 저는 좀 가능하다고 보이는데 잘 하셔야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일단은. 네. 그리고 곡물 비료사료 쪽도 보겠습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 이 중동 쪽의 리스크에서는 크게 영향을 받는 종목군은 아닌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도 현재 진행형이고, 그리고 어제 나왔던 보고서인데요. 슈퍼 엘니뇨가 확대되면서 설탕이나 곡물 가격이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 KB금융에서는 이런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오늘 미래생명자원 계속해서 강세 움직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사료 쪽으로도 강세 흐름, 오늘장 한인사료는 또 약간 꺾여서 종목별로는 또 차별화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장 역할을 해주는 미래생명자원이 살아있는데 곡물 쪽은 이제 좀 탄력 약해지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시장이 좀 많이 하락을 하고 있잖아요. 그쵸? 결국에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그렇다고 해서 크게 불거지지는 않았는데 결국엔 시장과 반대되는 움직임의 전쟁 관련주들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본다면은 그쵸. 부름도 그렇고 네. 곡물도 그렇고 원유도 그렇고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 같이 그냥 테마를 형성해서 시장 약세니까 이쪽으로 지금 오전에 시세가 나오는 게 아닌가, 저는 네.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중동 리스크와 관련된 종목군들 쫙 살펴봤고요. 다음으로는 국내로 시선을 돌립니다. 약한 장세 속에서 UAM이 반짝반짝합니다. 오늘 아무래도 어제 장 마치고 나서 시간을 거래해서부터 어느 정도 힌트는 나왔었던 종목군이고요. 본장에서도 강세 움직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JCR 시스템이 상한가 안착이 됐습니다. 그리고 베셀이 15%로 그 뒤를 잇습니다. 정적 VI 발동됐고요. PC 디렉트 15% 급등세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퍼스텍이 올라서 아마 방산주 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 퍼스텍도 UAM 쪽으로 묶이죠. 10%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 네온테크도 7%. 이쪽 워낙에 좋습니다. 오늘 장에서 확실히 좀 주목받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는데 UAM 어떻게 보세요? 제가 뉴스로 체크를 못했는데 어떤 게 있나요? 네, 오늘부터 모빌리티 혁신법이 시행이 되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관련해서 또 박람회가 국제 모빌리티 전시회인가요? 이게 오는 21일까지 좀 진행이 됩니다. 두 가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그러면 일정은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일정 매매는 좀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정부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 때문에 지금 강세인데, 시장이 어떻게 본다면은 좀 지금 워낙 시장이 안 좋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대안식으로 해서 좀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UAM 계속적으로 활성화 시키려고 하고 있죠. 특히 이제 섬이 있는데 섬과 섬을 연결해주는 그런 쪽으로 해서 많이 좀 활성화를 시켜주려고 하는데, 결국에는 먼 미래의 얘기잖아요. 아직까지는. 그렇죠. 그렇다 본다면 그냥 일단은 테마는 또 이쪽도 테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테마주의 논리로 대응 전략 세워보자 얘기를 해주시네요. 그리고 또 오늘 넷플릭스가 시간을 거래해서 두 자릿수대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오랜만에 콘텐츠 제작사들 보겠습니다. 넷플릭스가 이 아이디 공유하는 거에 대해서 단속을 철저하게 하면서 구독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또 제작사 업체들도 같이 국내 증시에서 주목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뉴가 1% 정도의 오름세 보여줍니다. 그런데 시장이 힘이 빠져서 그런지 이쪽도 빠르게 좀 탄력이 둔화되네요. 뉴 장 초반에는 한 5% 정도까지 오름세 나타냈었는데 지금은 1%에 제한된 상승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A스토리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한 1% 정도 제한된 상승 탄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산타클로스가 한 9%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보겠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도 한 2% 정도 윗꼬리가 달리기는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콘텐츠 관련된 종목군들은 상승 움직임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랜만에 또 콘텐츠 쪽이네요. 넷플릭스 호실적 영향을 받은 이들 종목이 장 마칠 때까지 계속해서 좀 강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아요. 지금 결국엔 단발성이고, 네. 넷플릭스가 지금 시간에서 강세 보이는 거는 지금 자기네 북미 쪽에서 요금 인상 때문이거든요. 어떻게 본다면 우리나라 이쪽 컨텐츠 업체랑은 별로 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제작비 내려주는 거 받아서 제작해서 흥행 여부에 따라서 제작비 내려주는 거에 따라서 실적이 나오는데, IP를 결국에는
다 이제 넘겨준 상태이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제작비를 더 받아내려고 좀 우리나라 제작사들이 좀 열악하니까 넷플릭스가 이제 IP는 자기네들이 가져가고 제작비 좀 더 내려주고 뭐 이제 그런 형식이기 때문에 그쪽에서의 실적하고 이쪽은 우리나라랑 별로 연관이 없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또 스튜디오 드래곤 기준으로는 20일 이동평균선에서 좀 일단은 매물이 또 출회되는 모습이고 만약에 오늘 그런데 이제 상승세가 뭐 한 4, 5% 정도 유지가 된다. 만약 제 예상하고 틀리게 유지가 된다 그러면 단발성으로는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은 저는 단기성으로는 일단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볼 종목군 오늘장에서 양자 쪽도 강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양자 관련해서 국내에서도 정부에서도 상당히 좀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습 뚜렷하게 나타나고요. 우리나라와 유럽 쪽 양자 과학센터 개소 소식이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우리로가 강세 흐름 4% 정도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엑스게이트 보겠습니다. 엑스게이트도 8%가량의 상승세 보여주면서 직전 고점 부근까지 거의 다 왔습니다. 양자도 틈새 시장에서 또 강하게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요? 양자가 최근에 좀 올랐다가 조금 주춤하는 양상. 그런데 우리로 차트잖아요, 이게 지금. 네. 일단은 뭐 기술적으로밖에 대응을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뭐 이 산업에 대해서 성장성은 있다. 하지만 좀 먼 미래 얘기다라고 보고 수급하고 결국에는 기술적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로 엑스게이트 뭐 차트가 크게 손상되거나 훼손되는 그런 거는 없어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시장에서 일종의 좀 대안도 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정 관련주랑 이쪽이 시장 안 빠지면은 어떻게 본다면은 뭐 일단은 뭐 빠져 있는 상태니까 좀 매수는 가능해 보인다 그렇게는 보고 있어요. 많이 강하진 않는데 채권 추심 쪽 얘기 나올 때 그때 움직이는 금리 가파르게 올릴 때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오늘도 시장 대비로 좀 괜찮네요. 일단 푸른저축은행이 한 2% 정도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SCI 평가정보도 2% 정도의 상승권입니다. 제주은행 보겠습니다. 이 종목 9%의 강한 상승 탄력으로 오늘까지 3거래일 연속해서 오르는데 이쪽에 무슨 내용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개별적으로 봐야 될까요? 개별적인데 일단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뭐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네. 부실채권이 많이 발생을 하면은 이쪽에서 부실채권 추심을 하는 쪽에서는 뭐 거의 뭐 싼 가격에 사가지고 뭐 추심 조금만 하면서 남을 수도 있다 그런 논리인데 지금 저는 뭐 이런 것들을 예전에도 경기가 잠깐 어려울 때 고려신용정보라든가 푸른저축은행 이쪽이 조금 강세를 보이는데 결국 계속 단발성이었잖아요. 너무 기대는 갖지 마시고 짧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접근해보자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LS그룹주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LS그룹 내에서도 베트남 관련해서 뉴스 나오고 나서 꾸준히 강한 종목군이 있죠. 바로 LS전선아시아 오늘 5% 정도의 상승권 흐름이고요. 근데 정적 VI가 지금 발동이 되네요. 게다가 변동성이 상당합니다. 장중 한때 18%까지 급등했다가 지금은 다소 또 윗꼬리가 달리고 있고 LS네트워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12% 급등해가지고요. 두 자릿수 때 상승 탄력 고르게 나타나서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 사이에 또 이렇게 시세가 바뀌어 있네요. LS그룹주 중에서 이 두 종목 요즘 변동성이 좀 큽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미 재료는 노출이 됐고 그렇다고 본다면은 이제는 네. 추가적으로 수급이 엄청나게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상승은 힘들겠죠. 지금 LS 전선 아시아 잠깐 한번 띄워놨는데 보시면은 네. 거래는 3일 전에 뭐 정점을 기록했어요. 그 이후에 이제 주가는 이제 조금 빠지면서 거래는 좀 죽고 있는데 결국엔 거래량에 따라서 같이 움직일 것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거래량 증가하지 않으면 저는 그냥 매도입니다. 예. 그러면 전체적으로 시장 질문 드리겠습니다. 출발이 다소 좀 험악합니다. 2% 안팎의 하락에 원달러 환율도 7원 가까운 급등세 1,356원권 기록하고 있고요. 수급도 안 좋습니다. 현선물 나란히 좀 팔고 있는 상황. 코스피 코스닥은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매도고요. 또 선물 시장에서의 외국인의 공세가 거칠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8천 계약에 육박하고요. 금액 기준으로 봤을 때는 6천억 원이 넘는 금액이 현재 30분도 채 지나지 않아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장 돌파구를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팁을 주시겠어요? 돌파구를 찾는다기보다는 일단 뭐 계속 안 좋은 상황의 연속이잖아요. 뭐 지금 그래도 보니까
거래 대금 크게 안 늘어나고 있고. 다만 이제 코스피 차트 잠시 보시면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거래 대금은 별로 안 늘어났지만 거래량은 크게 늘어났어요. 일단은 그러나 지금 좀 긍정적이긴 한데 아직까지 뭐 추세를 되돌리기에는 좀 거래 대금이 좀 더 늘어나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고, 오늘 아까도 이제 외인들 선물 매매 동향 봤는데 뭐 7,500개 넘게 벌써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방향으로 이렇게 하면 빠르게 외인들이 포지션을 잡을 때는 거의 이제 뭐 돌아설 가능성은 이제 없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 이제 환율 계속 이제 보는데, 환율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상승을 하고 있어요. 8원 30전 상승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환율 높게 뛸 때는 강하게 상승할 때는 그날은 일단은 방향성이 정해져 있으니까 일단은 관망해보자, 뭐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신다면 지금 혹시 뭐 테마주 이런 것들 말고는 할 게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저가 매수도 가담하지 말자. 그렇죠. 할 게 없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 최현주 전문가와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